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치료가 종료된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의 의료 현장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맡은 바 자신의 위치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피땀 흘리는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매몰되어 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참으로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일찍이 오늘과 같은 첨예한 갈등의 고를 피하고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명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의료 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 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상호 간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의정 구성원 조정과 조율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이자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밤샘 토론을 이어가더라도 국민들께 의협과 정부의 각 주장 내용과 근거를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의협과 정부는 각 주장 내용의 그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의료계의 반복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하여 2020년 대한의사협회와 구사의정합의에 의거하여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수차례의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22차 회의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관련 논의 제안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인 특례 적용, 개인 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과 같은 의사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그동안에 쌓아온 의정 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 전환되고 곧이어 누적 적립금 소진에 증명하게 되는 건보 재정 문제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에 가해 나가야 할 이공계 교육의 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거대한 파고와 마주하는 듯한 절박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정부가 2020년 구사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해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하나, 총파업 강행 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오늘 일방적으로 발표하게 된다면 저희는
집행부 총사퇴와 동시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제 즉각적인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거기에서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가 결성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 밤에 긴급 상임사에 열려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번에 만약의 경우에 전공의 의대생 파업이 들어갈 전공의 파업 및 의대생들이 어떻게 집단 행동에 들어갈 경우 대한의사협회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며 2020년과 비교해서 그때는 10년에 걸쳐서 약 4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숫자가 뭐 4자리 숫자라는 그런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그 내부적인 어떤 소통망을 보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분노하고 있고 아마 여기는 기자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다면 이렇게 우리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회, 대한의과대학 학생협회가 아마 같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 예비의사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후배 의사들이 나도 예비의사가 될 우리 의과대 학생들을 저희들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당연히 보호해야겠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저희 41대 집행부는 총 사퇴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무력의 대책위원회도 자연히 이제 거기는 이제 해체가 되고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2021년 5월에 대한의사협회장에 취임되고 나서부터 가장 강력한 제 어떤 철학이 소통, 협상 그리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에 회장 임기를 하면서 제 입에서 파업이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의대정원 지원 관련해서도 생각은 다르지만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또한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 제가 시도의사 회장님들이라든가 대의원들을 설득해서 단 한 명도 안 된다가 아니라 저희도 어느 정도 유연성 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랑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22차까지는 사실 주로 필수료에 대한 이야기가 됐었는데 작년 그 10월 이후에 갑자기 언론사를 통해서 의대정원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이하에 나왔습니다. 물론 정부도 부인하고 대통령실도 부인하고 여당도 부인했지만 거기 때문에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그렇지 말고 이렇게 흘리지 말고 누가 흘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의료현안예비체에서 끝장 토론에서 여기에서 숫자를 결정하자고 저는 몇 번 22차, 23차 때부터 27차 때까지 계속 제안해 왔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숫자를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장관께서라든가 정부 책임자들께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우리 현안예비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가겠다고 분명히 공언을 하신 바가 있는데 왜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가 지금 저희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겁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단 한 번도 한 명도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말한 적 없었고 저는 누차례 제가 각 언론사들하고 인터뷰를 했었을 때 대한의사협회는 항상 유연성 가지고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한번 협상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협상으로 이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전문가 집단과 정부가 보건의료를 양축해서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에 정부의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같이 끌어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뭐 건보재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신중하게 정부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를 희망했고 그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의대정원에 대한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복지부 사실 우리 의료현안입체 끝나고 나서 저희 양동호 단장님께서 정경실 정책관께 의대정원 증원 빨리 가져와 논의하자. 정말 막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가 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정부가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업에 대한 지속성 여부는 이제 당연히 그것은 이제 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아마 이번 비상대책위원회 아마 전례 드물게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가 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필수의료 패키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회원분들이 너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너무 좀 심각하게 분노를 표명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일선에 들려온 것은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법무력의 대책위를 아마 위원회를 구성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의대정원 지난번에 설문조사 했지 않습니까? 아마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과를 토대로 바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그 상황에 봐서 하는데, 만약에 정부가 중간에라도 어떤 타협점을 제시한다든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협상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거기에 응할 것입니다. 활동 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요. 설 연휴 하루 이틀 앞두고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정부가 정말 떳떳하다면 충분히 설 연휴 기간을 피해서 아마 단지 저희가 파업할 때는 우려 때문에 설 연휴 기간에 하루 직전에 발표함으로써 파업 동력을 이렇게 떨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저는 그러기 전에 이미 정부가 의료연한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에 가서 충분히 논의했었어야 한다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부가 설 하루 이틀 전에 발표를 한다면 당장 설 연휴 기간에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저희도 일선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나면 아마 바로 비대위 구성되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한의사협회도 가장 모토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이 상황이 저희 대한의사협회를 자꾸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유연성을 가지고 이 의정협의체에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제가 정부한테 말씀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분들께서는 당연히 찬성이라고 하면 피상적으로 단순히 의사 수가 늘면 좋겠죠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이면에는 어떤 의료 일선 현장에 갔을 때 사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당장 어디 몸이 감기고 왔다든가 어떤 병이 있을 때 우리가 병원이 없어서 못 갑니까? 아마 의료 접근성은 저희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여론이 문제인데요. 만약 국민들께서 그래 뭐 늘면 당연히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기에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여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 현장에는 저희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저는 자꾸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입장문에서 발표했듯이 이것이 대한의사협회 직역 이기주의로 의사의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 단 한 명도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협상에서 같이 풀어나갔어요. 적절한 선을 찾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보훈을 축으로서 대화로서 풀어가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에 대한 여론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의료정책 연구원장님도 그렇고 다양한 의료계에서 저희들이 어떤 근보 재정 문제라든가 필수 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에도 똑같은 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업이 돌입한다면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가겠죠. 저는 오늘 오전에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후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실 참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아까 갑자기 의료현안 협의체를 10시에 열자고 이야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어떤 A 장소에서 하기로 했는데 불과 30분 전에 또 갑자기 B 장소로 또 옮겼습니다. 이게 의료현안 협의체라는 게 정부와 의료계가 떳떳하게 대화하는 건데 이게 무슨 007 작전도 아니고 이렇게 수시로 옮겨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만약 그 자리가 지금 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지나서 건정심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희들의 어떤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결론이 이끌어진다면 수순이라면 저희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둘레를 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된다면 저는 대한의사협회장이긴 하지만 14만 회원들이 전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정해진 로드맵을 따라가서 저희가 둘러리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정책을 의대 정원을 확정 발표하기 전에 미리 요식행위로서 의료현안협의체 그리고 뭐 보정심 하는 것은 저희가 참여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같은 정책 파트너로서 전문가 단체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일방적인 정원이라 했는데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저희가 2020년 참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충분히 그때는 물론 정부가 달랐지만은 정부와 국민과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료계에서는 그게 마치 뭐 정가 보도처럼이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우리가 먼저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서 필수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다시 하면 뭐 필수 의료 종사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라든지 필수 의료 수가가 정상화하기 위한 재정 투입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나서 그게 해결된다면 저희도
충분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랑 한번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보자. 접점을 찾아보자. 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 접점이 몇 명이 될지는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는 곤란한 게 정부 생각과 의료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저는 그래서 제가 밤샘 토론해서라도 그 숫자를 맞춰서 서로 간에 정부와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풀어보자는 게 저희 대한의사협회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말씀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료현안협회를 27차까지 오늘 빼고 지난주까지 27차까지 열었단 말이에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저 22차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자, 그러면 현안협의체에서 우리가 저 밤샘 토론, 끝장 토론에서 우리도 제시하고 정부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는 저희가 계속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여기 생뚱맞다고 봐야겠죠. 의협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숫자를 제시해달라 합니다. 근데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충분히 협상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본인들의 생각을 충분히 논의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협상이지 거기에서 서로 공문 보내가지고 몇 명이라고 이렇게 밝히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맞으시나요? 그러면 정부도 우리는 몇 명을 원한다. 너네는 몇 명을 원하냐라고 공문을 보내든지요. 그리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 공문 보냈습니다. 여러 차례 아닙니다. 제가 만약 오늘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다면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 집행부 총 사퇴하면 저는 당연히 안 나갑니다. 저는 회원분들의 권익이 중요하고요.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지 제가 회장 재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소통과 협상 그리고 배려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오늘 몇 시에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열려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왔습니다. 제가 협상단에 누차 강조했었고 여러 언론사 통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벽을 보고 대화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저희가 빨리 협상 시작하자, 의대정원이 시작하자 했어도 단 한 번도 제시하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사실은 뭐 필수의료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그 필수의료 패키지 정치 발표한 것도 저희가 원했던 의료분쟁 특례법에 대해서 사망도 빠져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그 재정 투입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소아청소년과 같은 과에서 어느 정도 투입하겠다, 산부인과, 신경외과 어느 정도 투입하겠다는 거고 막연하게 10조 원을 투입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더 규제만 강화돼서 사실 의료계에서 보는 입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자체가 오히려 의료계를 더 옥죄기 위한 압박 카드가 아닌가라고 사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게 느끼는 게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누가 끌고 가겠습니까? 저는 대한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양 축으로서 서로 존중해주고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협상이 필요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정부에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